안녕하세요. 3월 1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어떤 내용들인지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왜 올라갔는지 말씀드리면 이번에 미국의 2월달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었거든요. 근데 1월 달에 얼마가 나왔었습니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이너스 1.2% 나왔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전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는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회복하고 있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상치 0.6보단 낮게 나왔거든요. 그럼 요거에 대해서 어떤 말들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 경기가 회복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완만한 둔화세? 이걸로는 가는 것 같은 것 다시 완만한 둔화세? 이걸로는 가는 것 같다. 그럼 완만한 둔화세가 계속해서 보여지게 되면 어떤 흐름이 보여지게 될까요? 당연히 이 물가가 잡히는데 큰 영향 주겠죠. 수요와 공급 중에 수요는 어쨌든 조금씩 꺾이지만 좀 버티면서 꺾이고 있다라는 게 나타나는 거니까. 그러면 경기가 침체까지는 안 가는 상황에서 완만하게 둔화되는 상황에 물가까지 잡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럼 연준 입장에서도 이거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는구나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고 트럼프의 압박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 속도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거는 말 그대로 돈을 푼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요게 이어지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유럽 증시 돈 푼다라는 것 때문에 엄청 급등하고 중국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도 여기에 또 지금 많이 떨어진 거 반전 나올 수 있겠구나 기대를 하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한국에 좋냐 말씀드리면 지금 원 달러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다 보니까는 한국 이 물가나 여러 가지가 부담스럽다, 한국도 소비가 좀 안 좋다 이런 말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금리를 내려주면 한국은 가만히 있을 테니까 요거 금리 차이가 좁혀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원 달러도 안정세를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네. 우리 수입 물가도 줄어들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나라 쪽에서도 인플레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완만한 둔화세가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소비력이 또 한 번 올라가는 모습들, 내수가 조금이나마 좋아지는 모습들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름 좋은 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물가가 둔화되고 경기는 완만하게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건 호재다 생각을 하면서 밀고 갈 수 있겠죠. 그랬을 때 벌써 나오는 내용이 뭐다? 주택 관련으로도 지수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서 혹시 미국의 월세도 둔화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경기가 빠르게 회복하는 건 힘들다. 서비스업 위주로 일단 미국은 버티게 될 것이다. 이것도 기억을 하면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조업이 안 좋더라도 금리 인하하면은 또 이렇게 살아나는 게 제조업 쪽이다 보니까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정도로 예상을 하면서 바라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무튼 좋은 소식 나왔다. 자, 그랬을 때 국제 유가는 WTI 기준 67.58달러로 플러스 0.6%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계속 커지면 달러 약해지는 건 앞으로도 꾸준하게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건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하면 이 달러 쪽에서 그 이외의 화폐들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원화가 조금 이 수요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건 기대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우리 입장에선 진짜 최고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외에 추가적으로 이제 보여지는 게 뭐가 있나라는 걸 살펴보면 일단 유로 쪽에서 경기 부양 그리고 군사적인 부분에 지출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기업들 지금 꿈틀거리고 있고 우크라이나 종전으로 해서도 전 세계가 꿈틀거리고 있으니 여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 있다면은 이번엔 우리가 또 올라가겠구나라는 마인드로 이거 한번 이제 기대 한번 해보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AI 관련으로 인간 수준으로 진화를 하기 위해 한 5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앞서가지 못하면은 영원히 뒤처지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많은 기업들의 투자는 앞으로도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니즈가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서 가장 앞서 있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 중에 한 군데는 어디다? 하이닉스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이닉스 한국 시장이라는 디스카운트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좀 많이 기대보다 못 미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거 제대로 부각이 되면은 남들보다 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엄청나게 잘 나가면은 전력 소비량도 급증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되어 있는 인프라 기업들도 잘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일지전기 일감 3년치 확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변압기부터 해서 이런 쪽들 구체적으로 재무제표가 쌓이고 일거리가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그냥 문제없이 얘네들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감안하며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변압기 시장의 특징이 뭐다? 시가다. 주문 받았을 때 수요가 많으면 높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거고 주문이 많이 없으면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는 거고 그럼 앞으로 좀 비싼 가격에 납품 이제 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은 우리 편이다 라고까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압박해주는 미국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조금 숨통이 트이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기술력으로 싸우려는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전구체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떠오르는 회사들 여기가 대장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앞서 있는 기업들 위주로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뺏겼던 시장인데 한국이 다시 찾아오고 있다. 지금 컨테이너선을 한국이 중국에서 빼앗아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중국에 대한 압박이 이 미국 쪽의 프레셔가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그럼 컨테이너 요거부터 해가지고 조선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운 같은 경우에는 반토막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중국이나 이런 쪽에 배를 쓰고 있는 선사들은 실제로 실적이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100% 한국산 배를 쓰고 있는 HMM 입장에선 무엇이다? 남들보다는 그래도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 좀 힘들어도 HMM만큼은 조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며 여기에 대해 접근을 하고 높게 평가를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운임보다 조금 더 높게 받는 것만으로도 향후 경쟁 장세에 있어가지고 유리한 고지 차지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위성에 대해서는 요즘에 좀 조용했는데 그래도 관심도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한국 쪽에서도 이게 발전도가 커지고 있거든요. 이쪽은 꾸준하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식품 같은 경우에는 겁나 양아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곧 있으면 미국에서 금리 인하할 것 같으니까 이제 수입 물가가 줄어들면은 제품 가격 인상을 할 근거도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곧 될 것 같으니까 빠르게 올리자. 식품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가격을 올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진짜 야 얘네 진짜 양아치다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겠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타이밍에 마지막으로 올릴 수 있는 상황 안 놓치고 올리고 향후에 수입 물가 줄어들게 되면 그게 다 원가율 낮아지는데 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또 한번 체급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예, 당연히 영업이익이 커지는 만큼 실적 좋아지는 만큼 주가가 시가총액이 올라갈 수 있다. 요거 감안하면서 한번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 제품 가격만 올렸다라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향후 미래까지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선반영되면서 쭉 치고 가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잖아요. 이게 괜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상법 개정 관련해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통과가 됐죠. 그럼 이제 청와대에서 오케이만 하면 요거는 그대로 진행이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다? 당연히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스탠다드에서 모자랐던 부분은 최대한 그쪽에 맞추려는 움직임이 보여지게 될 거거든요. 그랬을 때 주주 완원 세계 최하위 그래도 평균치까진 가자. 그것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주식시장으로 다시 몰리게 될 거고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 재평가되는 순간 오게 될 것이다. 요 내용은 요렇게 이제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몇십 프로 정도는 순식간에 올라가는 종목들 꽤 많이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런 쪽으로 관심 한번 두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두 종목에 따뜻한 풍풍 불어오는 것 같거든요. 어떤 걸 봐야 될지 지금 나타난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네이버부터 나오는 내용. 지금 SK증권에서 네이버, 카카오 둘 다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핵심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지금 현재 AI 서비스가 일반 고객 대상으로 네이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쇼핑이랑 연결을 하는 모습이 3월 12일부터 보여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지금 쇼핑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가 들려오게 되었다? 수수료 개편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지불을 안 시키던 이러한 이 루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수수료를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면 야, AI로 인해서 확실히 이쪽에서 실적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수수료까지 지불을 시키면은 이거 또 한 번 네이버가 실적 올라가는데 큰 영향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만으로도 기존의 광고의 성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괜찮게 평가받았던 네이버 한 번 더 점프를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게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워낙 지금 이 관련 시장으로는 점유율이 확고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 올려도 부담이 없다. 이게 나타나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는 원래 좋았던 게 더 좋아지게 될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보다는 속도는 느리지만 현재 어떤 걸 준비하는지 그걸 보면 되는데, 가장 눈여겨봐야 될 건 뭐다? AI다. 지금 오픈 AI랑 협력해서 만들고 있잖아요. 연중 내에 AI 서비스 내놓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글로벌 유사 사례로 지켜보는 카카오 AI 에이전트 관련으로 봤을 때, 이거 확실하게 카카오한테 잘 통하겠구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웰메이드 AI 이거 과연 가능할 것이냐라는 이 관점으로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전 여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더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면,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를 따라서 실적이 올라가는 게 좀 아쉽다 보니까는 저걸 벤치마킹해서 생태계 자체를 재편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것마저 잘 통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자연스럽게 카카오의 실적도 증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AI에 대한 기대감과 실적의 상승이 같이 나오게 된다면 네이버보다 속도는 느렸지만 한순간에 몰아서 쭉 올라가는 모습, 카카오에서도 보여지게 될 수 있는 거죠. 네이버의 이 흐름이 카카오의 지금 위치에서 쭉 나오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각각 이런 정도로 해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즘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 이들은 지금 성장성을 확보하고 있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 업황이 어떤지도 봐야 된다 강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결국에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6월 기준으로 계속해서 사실상 확정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6월뿐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2회에서 3회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3회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줄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더 등장을 했거든요. 요거 네카오에게 직격으로 영향을 갈 텐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자면, 지금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습니다. 근데 저번 달보단 좀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저번 달은 너무 낮게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1.2였어요. 근데 이번에 0.2 정도 나오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요거는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요거는 경기 둔화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하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원하는 적당한 수준의 수치가 구체적으로 보여지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주택 지수도 많이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럼 월세가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내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것까지 완화되면 경기는 안정적으로 꺾이고 물가도 둔화되는 이게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게 가속도가 된다. 연준이 목표하는 2%에 가까워진다. 그러면 금리 인하 확률은 더욱더 많이 떨어지는 걸 물론이거니와 속도까지 붙게 될 것이다. 요렇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가 떨어지면은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결국 돈 풀리면 성장주는 올라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올라갔고 2019년도에도 금리 인하한다 해서 올라갔고 2020년에도 이거 금리 인하한다라고 해서 돈 푼다라고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비슷한 요 정도의 패턴이 네카오에서 완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박스권은 단순 실적 때문에 만들어진다면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은 요 박스를 돌파하는 요 그림까지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이랑 중국에서도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국의 내수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요, 결국 광고 시장은 경기에 맞춰서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좋아지는 거 실적이 더욱더 좋아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까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을 땐 한없이 안 좋아지다가도 좋을 땐 진짜 한없이 좋아지는 그게 여기서 이제 보여진다.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 미국의 경기 침체가 안 나오는지 그리고 완만한 둔화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지 요 정도를 핵심 포인트 삼아가지고 쭉 이제 이게 나오게 되면 호재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상황 속에서 수급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카카오 횡보하고 있죠, 분명. 근데 돈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보고 있는 걸 이들도 보면서 지금 배팅 들어가고 있다. 요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금리는 그대로인데 미국의 금리만 떨어지면 금리 차이가 좁혀지며 원화의 가격은 올라가고 달러의 가격은 떨어지게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이 이 카카오에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네이버 역시 마찬가지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최근에 올라갔다 보니까 쉬어가는 템포가 보여지고 있다는 건 감안을 하시되 만약에 개인이 털리는 물량이 꾸준하게 이어지게 된다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문제는 없다는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힘들어오는 건 카카오가 조금 더 지금은 좋아 보이네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카카오의 지지라인부터 어떤 게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일단 21선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뒤져주는 모습이 있잖아요. 조금 더 널널하게 해가지고 61선 크게 이탈 안 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끌고 갈 것 같습니다. 수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크게 그림 안 어그러지게 된다면은 결국 요 모습 나올 수 있거든요. 버텨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 있는 고점이랑 위에 있는 볼린저 상단이랑 481선을 동시에 돌파하게 되면은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여기를 뚫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매물대 소화를 한 다음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저항도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는 요 패턴을 반전시킨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힘도 크게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어디까지 가냐? 요걸 고민하기보다는 이제부터는 그냥 수급 좋고 가면 가는 식으로 계속 밀고 가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지지라인 어디가 있나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요 부분. 근데 이제 조금 넉넉하게 121선 위에 있으면 저라면 굳이 매도를 하거나 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21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이거는 여기에서 똑같이 보여주게 되었었죠. 그리고 돌파하면 한 번 더 가는 걸 노려보는 건데 그랬을 때 박스권을 돌파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카카오만큼이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안에서 힘을 모았잖아요. 한 번은 터줄 수 있다라고 기대를 하며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감안을 해야 되는 건 무엇이다? 여기입니다. 27만 5천원.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매물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황이죠. 그렇다는 건 조그마한 힘으로도 쭉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런 데만 잘 지나가게 된다면은 그냥 힘 이어지면 이어지는 대로 쭉 밀고 가보는 것도 괜찮다 정도로 여기에 접근해 보는 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도록 하자면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적은 물론이거니와 미래가 기대되는 리포트가 나왔다. 그런 상황에서 업황을 봤더니 미국의 금리 인하에 기대가 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서 경기 침체만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꾸준하게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최고의 호재가 이게 될 것이다. 했을 때 수급은 이 네이버는 시간이 필요하고 카카오는 지금만 이어져도 언제 터져도 이상할 게 없을 거고요. 그렇게 됐다라고 했을 때 지지라인은 아까 봤던 크게 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수렴 이후에 발산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21선 돌파했을 때 여기 머리 위에 있는 볼린저 상단 하지만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박스권 돌파 오랜 시간 횡보했던 자리 뚫는다 이러한 관점으로 쭉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카오 어떻게 보면 좋을지 쭉 정리해 봤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으셨으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면 좋겠고 전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뵙도록 할 테니까 또 한번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